5번 배수집합과 대칭 차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수집합은 지금까지 살펴왔던 합집합, 교집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배수들과의 관계를 묻는 거지, 수집합의 관계를 묻는 거지, 지금까지 살펴왔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AM 교집합과 AN은 AK이면 이게 필요충분 조건, 명제에서 또 설명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고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면 반드시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요 꼬리 두 개 달린 화살표들, 양쪽으로 머리가 있는 화살표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K는 MN의 최소 공배수다. 무슨 얘기냐? A2 교집합 A3은 A6이에요. A2 집합은 MNK, 지금 자연수,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 4, 6, 8 이런 식으로 나가고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양쪽에 공통된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보면은 6, 12 이런 식으로, 그럼 6, 12, 18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집합은 뭐냐? 6의 배수의 집합이죠. 이 6과 이 3의 관계를 보면은 6은 2, 3의 최소 공배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2, A4는 A2다. 자, 이게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고 4, 8, 12, 16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고, 자, 이 집합들의 관계를 보면은 A4 집합이 A2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럴 경우에는 A4가 A2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이 M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칭 차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기호, 세모 기호를 쓰는데 A 세모 B는 A 차집합 B, 그 합집합 B 차집합 A.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집합입니다. A 차집합 B는 이 부분이고 B 차집합 A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줬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두 집합에서 공통되는 원소들은 모두 없애버린 집합, 뻥 뚫려 있는 집합,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A 세모 B는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고 차집합 A 합집합 B에서 요거를 빼주니까 결국은 같죠. 또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를 전체 집합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A 합집합 B 이것과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양쪽 다 빗금 쳐져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부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또 대칭 차집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세요. 집합이 3개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A 합집합 B에서 공통되는 부분 빼보고 그 모양에서 또 2개 공통되는 부분 빼보고 해보면 양쪽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직접 제가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대칭 차집합의 성질 4번째. 자, 이런 것을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기억납니다. 이해하면 까먹어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머리에 집어넣을 암기할 분량이 상당히 줄어들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빼주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집합 중에 양쪽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아닌 원소들로 된 집합, 그러니까 순수하게 A에 속하고 공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들로만 된 집합. 여기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둘 중에 순수하게 속해 있는 부분은 A밖에 없어요. 양쪽에 동시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빼주는데 2개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공통되는 원소들을 다 빼주면 원소가 하나도 남지 않죠. 공통되는 원소들을 빼주는데 A 집합과 A 여집합은 공통되는 원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2개가 전부 이 2개에 속해 있는 원소들이 전부 이 집합의 원소들인데 결국은 그게 U가 되죠. 자, U와 A의 공통되는 부분은 A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A 여집합. 이것은 U 차집합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3번의 법칙, 교환결합, 분배, 흡수, 드모르간 부정법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3가지 법칙을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번 A 합집합, B는 공집합이면 A는 공집합이고
B는 공집합 B다. 합집합 A 합집합 B다. 그러면은 A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 B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A 합집합 B의 원소가 되는데 그 모든 원소들을 다 모아봤는데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됐어요. 그거는 A의 집합이 공집합이고 B의 집합이 공집합. A의 원소가 하나도 없고 B에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A 교집합 B는 U이면 A는 U이고 B는 U이다. A 교집합 B, 이 교집합의 성질은 만약에 이게 U고 U일 경우에는 양쪽이 공통되는 게 전부 U니까 U가 나오죠. 그러나 이게 U이고 이게 U가 아닐 때 공통되는 것은 결국은 A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U고 이게 U가 아닐 때 공통되는 것은 B입니다. 그리고 이게 U가 아니고 이것도 U가 아니면은 공통되는 것은 U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A도 U이고 B도 U이다. 거꾸로 이것도 성립합니다. 8번 A 합집합 B는 U이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면 A는 B의 여집합이고 B는 A의 여집합이다. 이거는 해보세요. 근데 지금 요 모양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떤 것인가? 자, 이게 A 집합이고 이게 B 집합이고 요 두 집합을 합집합했을 때가 전체가 U 집합이고 그러니까 U의 부분 집합이 A, B 딱 두 개밖에 없고 이 두 개가 합집합이 됐을 땐 U가 되는 이런 관계. A 합집합 B면 U이죠. 이럴 때는 A 교집합 B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U이고 A 교집합 B가 하나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양일 수도 있고 이 모양일 수도 있는데 이 공통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이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의 여집합이고 B는 A의 여집합이죠. 임의의 A에 대해 A 합집합 X는 A이면 X는 공집합 A 교집합 X는 A이면 X는 U집합. 임의의 A 아까도 설명했지만 임의라는 것은 A가 어떤 집합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A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어떤 집합이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 요 중에 어떤 것을 넣어도 반드시 A가 된다 하면은 이게 공집합인데도 합집합을 했는데 이 공집합이 된다.
그럼 결국은 x가 공집합일 수밖에 없죠. 이 A 집합이 이 중에 어떤 것이 돼도 항상 A가 돼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X는 A이다. 자, 공집합 교집합 X는 공집합이다. 또 A가 전체 집합 U일 경우에도 이것이면은 결국은 X가 U일 때에만이 A가 어떤 집합이든지 A가 되는 거죠. 이게 A인데 이게 U일 때만 결국은 어떤 집합이든지 A가 되는 거예요. 자, 집합의 강의는 개념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한 20분 정도 문제 몇 가지를 풀어보겠습니다.